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이 동정민입니다. 설 연휴 첫날인 오늘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첫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30대 중국인 여성이었죠. 이번엔 우한에서 근무하고 돌아온 50대 한국인 남성이었습니다. 한국인 첫 확진자가 나온 건데 보건복지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태형 기자, 두 번째 확진자의 감염 경로도 파악이 됐습니까? 네, 아직 이 정확한 감염 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건당국은 두 번째 확진자가 중국 우한에 머물 당시 감염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우한시에 머무는 도중에 화난 해남을 시장에 방문한 적은 없었으나 같이 근무하는 동료, 현지 중국인 직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고 하여 두 번째 확진자는 55살 한국인 남성으로 지난해 4월부터 중국 우한시에서 근무를 해왔습니다. 우한시에 있던 지난 10일부터 목감기 증상을 처음 느껴 19일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지만 체온은 정상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이틀 전인 그제 저녁 상해를 거쳐 김포공항으로 입국했고 검역 과정에서 발열 증상이 확인돼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지금은 국가지정 격리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이 남성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된 사람들은 모두 69명입니다. 승객 56명, 공항 직원 4명, 자택 이동 중 택시기사 1명, 엘리베이터 동승자 1명과 가족 2명, 보건소 직원 5명입니다. 보건당국은 우선 이들에 대해 증상이 있는지 파악 중이며 능동 감시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가 접촉자 파악에 나서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가 지역사회로 이동한 만큼 보건당국은 국내 추가 감염 가능성에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자와 동승했던 택시기사의 감염 여부에 따라 큰 고비를 맞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두 번째 확진자는 중국 우한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입국을 했는데요. 곧바로 격리 조치가 되지 않아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비행기에서 이 남성 앞, 뒤 3열 내에 앉았던 이 밀접 접촉자들도 걱정입니다. 이어서 이다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김포공항 입국 검역장에서 발열과 인후통 증상이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격리되진 않고 능동 감시 대상으로만 분류됐습니다. 능동 감시는 소재지를 파악해 관할 보건소가 대상자의 증상을 계속 확인하는 건데 활동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그제 저녁 입국했고 어제 오전 보건소를 찾아 바이러스 검사를 받았습니다. 최소 12시간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닐 수 있었던 겁니다. 환자는 공항에서 택시를 이용해 자택으로 이동하였고 이후 자택에서만 머물렀습니다. 함께 비행기에 탑승했던 승객들도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확진자는 중국 상해를 경유해 이곳 김포공항으로 입국했는데요. 확진자가 타고 온 항공기에는 300명 정도가 탑승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확진자의 좌석을 중심으로 앞 3줄과 뒤 3줄, 총 7줄에 앉은 승객은 밀접 접촉자로 보는데 이들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69명에는 탑승객뿐 아니라 택시기사, 엘리베이터 동승자와 가족 등 지역사회 인원까지 포함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기 중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메르스보다 전파력은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염 환자를 치료했던 중국 수도 의과대 연구팀에 따르면 일부는 하얗게 보이는 염증 부분이 점점 심각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위중했던 환자들 대부분은 노인이나 만성질환자, 비만한 사람들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이번 바이러스로 설 연휴가 반갑지만은 않게 됐습니다. 춘절을 맞아 10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방문할 예정이라 방역이 비상인데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일부 병원들은 입원 환자 면회를 전면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커지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이지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입원 병동으로 통하는 입구가 차단선으로 가로막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2차 감염을 막기 위해 입원 환자와의 면회를 금지한다는 안내문도 내걸렸습니다. 입원 환자 면회가 전면 금지되면서 보안요원이 병동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선 발열이나 기침 증세가 없더라도 중국 우한시에 다녀온 환자들은 당분간 진료 예약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외래 오시기 전에 다 이제 모니터를 해서 이제 그런 여행력이 있으신 분들은 미리 전화해서 외래 일정을 저희가 조금 조정해드린다던가.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일주일 동안 13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입국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불안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혹시 감염된 중국인들이 무차별하게 많이 돌아다니면 어린아이들이나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에게 감염이 될까? 명동이나 이게 큰 밀집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많이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마스크라든지 뭐 이런. 보건당국은 2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철저한 위생 관리와 함께 야외 활동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봉쇄령이 내려진 중국 우한시는 아비규환입니다. 병원에 가지 못한 사람이 쓰러지는 영상이 SNS에 올라오고 시민들 간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근 도시까지 봉쇄했지만 이미 바이러스가 중국 대부분 지역으로 퍼졌습니다. 베이징 권호혁 특파원입니다. 사람들로 발디딜 틈 없는 우한의 한 병원. 진료 순서를 기다리다 지친 사람들이 울부짖습니다. 쓰러지는 사람들 모습이 담긴 동영상까지 SNS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의료진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 병원은 이미 포화 상태지만 환자들은 끊이지 않습니다. 병상이 부족해 천막으로 세운 임시병동까지 등장합니다. 这个事现在远远比你们想象当中要严重，知道吗？真的非常非常严重。看这里边，现在这是医院里边已经什么样了。 급기야 중국 당국은 2003년 사스 때처럼 환자들을 수용할 새 전문 병원을 짓기로 했다며 2주 안에 완공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一夜之间300台挖机. 우한 시내의 거리와 마트에선 마스크와 생활용품 사재기에 나선 시민들 간의 몸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중국 내 확진자가 급속히 늘면서 우한뿐 아니라 후베이성 인근 도시로 봉쇄령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베이징 내 춘절 관련 활동은 전면 취소됐고 자금성 등 주요 명소도 당분간 문을 닫습니다. 중국 당국은 시민들에게 춘절 기간 외출이나 모임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권호혁입니다. 네, 이렇게 중국 우한을 덮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 때처럼 박쥐에서 유래했습니다. 이게 사람에게까지 전파된 이유가 야생동물을 먹는 중국인들의 식습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떤 야생동물이 시장에서 식용으로 거래되는지 김민지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중국의 한 대형 농산물 도매시장, 막 잡혀온 신선 매물이라며 멧돼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여우, 담비, 오소리들이 우리 안에 갇혀 있습니다. 중국에서 야생동물 거래는 불법입니다. 그러나 오랜 식습관 탓에 지금도 공공연히 거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매개체로 지목된 대나무쥐나 뱀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환자가 발생한 우한의 수산시장에도 야생동물을 파는 가게들이 있었습니다. 식용동물을 파는 점포의 메뉴판에는 동물별로 가격이 상세히 나오는데 산채로 사면 더 비쌉니다. 부위별 가격도 다르고 도축해서 집까지 배달해드린다고도 써 있습니다. 중국 SNS에는 박쥐 등 야생동물 취식자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주범이라는 비난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有些的人到人，这个病毒呢，环境呀、人体呀各方面综合适应了人体了，有些的人传人。那么发展到今天，这个时候呢，已经我们看到了。 사양 고양이 요리를 좋아하는 광둥성 사람들의 식습관이 2003년 사스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일부 지방정부들은 야생동물 거래 금지를 뒤늦게 발표했지만 근절될지는 의문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